국민들의 의식을 풀어버린 부분은 첫째, 정부가 쓸데없이 자화자찬을 했다. 자화자찬을 해야 민주당 쪽으로 민심이 갈 거 아니겠어요, 보면. 두 번째는 야당 일각에서 얘기하는 김호란 방역기획관 얘기인데, 전문가로서 식견이 과연 있느냐. 백신 맞은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한 기조나 발표가 김호란 방역기획관이 주도를 했다거나 이게 합치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거나 이러면 이번에도 역시 김호란 방역관은 또 틀린 거 아니겠어요, 보면. 방역관에 대한 책임 논란이 편치는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저널 TV 시사 끝장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이 됐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어서 사실상 저녁 시간에는 통금이나 다름없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전대미문의 일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폭염까지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굉장히 아마 여러 가지로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힘든 한 주를 또 시작을 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김경진 전 의원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의원님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라는 게 사실상 단계로는 4단계지만 우리가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던 사실상의 통금 조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이 통행 자체가 제한이 되고 자영업자들로서는 굉장히 또 힘든 시기를 맞을 것 같은데 이 전체적으로 좀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저녁에는 2명 이상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택시도 2명 이상 타지 말라는 거고. 골프 치다가도 6시 되면 딱 2명만. 네, 2명만. 네. 그리고 이제 종교시설들, 교회나 성당이나 사찰도 대면 예배하지 말고 전부 온라인 예배하라는 거. 비대면으로. 제일 걱정이 부모님들, 어르신들 요양병원에 모셔둔 분들 면회가 안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고. 네. 그죠. 예, 그러니까 한강변에도 술 먹지 말라고 이제 계속 프랑카드 붙이고 있대요, 보니까. 네. 그리고 한강변 주차장에도 차량을 3명 이상 타고 있으면 6시 이전에 무조건 차 빼라고 지금 공고가 붙어 있고. 네. 이제 그런 상황들이고 다들 이제 정부 정책에 순응해야죠. 순응해야 되고 무조건 정부도 얼마나 고심이 많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해서 이런저런 형평성이 왜 어느 업종은 숫자 더 해주고 우리 업종은 이렇게 가혹하게 하느냐 이런 것보다도 정부도 고심이 많을 테니까 웬만하면 그냥 따르는 방향으로 가야 맞을 것 같고요. 네. 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어쨌든 이 시행이 되면서 야권에서는 상당히 이게 결국 정부가 너무 좀 느슨하게 방역을 풀었던 것이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공세를 취하면서 김호란 방역기획관과 정은경 청장의 또 갈등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쨌든 공세를 야권에서는 펼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또 그럴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아마 4월 말 5월 초부터 정부에서 김을 모락모락 풍겼죠. 이게 그러니까 백신 맞으면 인센티브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겠다. 예. 그래서 해외 갔다 와서도 굳이 자가격리 면제해주겠고, 그다음에 사람들 몇 명 이상 그에도 지금 안 끼워넣겠다. 제외해주겠다.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곧바로 시행은 아니고 한 7월 하순경부터나 상황에 따라서 이제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었지만. 그러면서 정부가 우리 백신 확보 어마어마한 숫자로 우리 전 국민이 한 2-3번 맞을 수 있는 백신을 계약이 이미 끝난 상황이다. 그다음에 백신 접종에 어떻게 보면 상반기 목표도 초과 달성했다. 초과 달성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국민들 생각에는 이제 됐네. 이제 우리도 마스크 벗고 야외 활동 할 수 있구나. 이런 대략 한 8, 9월쯤 되면 좀 느슨해졌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다들 모여서 술 먹고 이런 분위기였는데 그게 사실은 정부에서 너무 빨리 시그널을 줬죠.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사실 국민들의 의식이 다 풀려버렸던 거고. 근데 정부가 좀 성급했던 거는 사실은 지금 상반기까지 해서 그게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일부 백신들은 2번 맞아야 효과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보면. 그렇죠. 대부분 2번 맞은 분이 이렇게 많지는 않죠. 그러니까 2번 맞은 국민 통계 맺어보니까 10%밖에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신 접종률이 한 번 이상 이게 한 사람은 30%지만 2번 다 풀로 제대로 맞은 사람은 10%밖에 안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보면. 어르신들 중심으로. 요건을 갖췄다고 하는 것은. 근데 그럼 의사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2번 맞아야 제대로 된 효과가 나는데
제대로 된 효과도 어떤 거는 70% 어떤 거는 95%뭐 확률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거기서 두 번 제대로 맞았다고 하더라도 누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보면 예, 예. 백신 맞고도 걸릴 확률이 그렇죠, 그렇죠. 있는데 그러면 그냥 한 번 그 중에 한 번만 맞았을 때 효과가 얼마나 되느냐. 의료계에서도 정확한 통계 자료는 없는데 대략 의료계에서 추정하기에는 한 30%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30% 정도. 예. 그러니까 한 번 백신 맞은 거는 사실은 70%의 위험성 그대로 70%, 있다는 예, 거예요. 70% 위험성이 그대로 살아 있다는 거예요, 보면. 네, 네. 근데 정부에서 이게 두 번 제대로 맞은 건 10%밖에 안 됐는데 그 90%가 사실은 제대로 안 맞은 셈인데 이걸 대단히 우리는 제대로 잘 가고 있고 이런 전제를 깔면서 그냥 풀어버렸던 게 하나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정부가 자기네 어떻게 보면 정부 정책을 물론 정부가 고생하는 건 정말 고생하고 그 고생에 대해서 우리가 위로하고 고생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당연히 네. 그런 느낌이고 근데 그렇게 말을 해서 자화자찬해서 국민들의 의식을 풀어버린 부분은 첫째 정부가 쓸데없이 자화자찬을 했다. 네. 이건 특히 이제 정부의 정치 권력 부분인 것 같아요. 장관급이라든지 이게 지금 내년 대선과 연결되어 있는 뭐 청와대라든지 이런 하이 레벨의 정치와 연결돼 있는 어떻게 보면 정부 단위에서는 자화자찬을 해야 민주당 쪽으로 민심이 갈 거 아니겠어요. 보면 경제를 또 살려야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방역보다는 경제 이쪽으로. 일단 그런 것 때문에 이 부분을 의식을 좀 풀어버렸고 과장을 좀 했던 측면들이 분명히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비판을 좀 받아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야당 일각에서 얘기하는 김호란 이제 방역기획관 얘기인데. 그 부분은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처음에 임명을 했을 때 이분이 작년 12월 달에 보면 이게 백신이 무슨 효과가 있을까? 백신의 효과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었죠. 네, 말씀을 하셨죠. 네. 근데 사실 나중에 뒤늦게 생각을 해보면 백신만큼 전체적으로 효과적인 수단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보면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다 백신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보면. 네. 그러니까 작년 11월 달에 본인이 했던 얘기는 전문가로서 식견이 과연 있느냐. 이분이 의사고 방역 기획관까지 할 정도로 대단히 방역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라고 해서 이게 픽업을 한 사람인데 네. 과연 이 사람이 정말 눈 밝은 전문가냐.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때 임명할 때 다들 비판적인 그때도 좀 논란이 이것 때문에 일었었죠. 그죠? 있었죠. 예. 사실 청와대 내부에서도 그렇고 뭐 셀트리온하고 연결돼서 무슨 치료제 만든다고 우리 치료제 만들면 우리 걸리는 사람도 적고 이러니까 그 사람들 그냥 치료제 투약해서 치료하면 된다 뭐 이런 식이어서 굳이 백신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할 필요 없었다고 하는 기류가 청와대 기류였었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그때 김호란 방역관의 얘기, 청와대의 기류 이런 것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뭐 화이자라든지 국제적으로 백신 개발 업체에서 한국에다가도 당신들도 펀딩해라. 그러면 우리가 생산 특허권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뭐 백신 맞은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완화의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한 기조나 발표가 그거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나 아니면 이게 뭐 중대본에서 그런 의사결정을 해서 실무적인 의사결정을 해서 밖으로 나온 것인지 아니면 김호란 방역기획관이 그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의사결정을 했는지 아니면 둘 다 의사의 합치를 보고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김호란 방역기획관이 주도를 했다거나 아니면 둘 다 의사 의 합치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거나 이러면 이번에도 역시 김호란 방역관은 또 틀린 거 아니겠어요 보면 그러니까 전문가로서의 정말 판단 능력 역량에 대해서 사실은 퀘스천 마크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한다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 능력에 대한 부분이 연거푸 틀리는 거니까 그거는 야당의 문제 제기가 합리적일 수도 있겠다. 근데 만약에 이번에 질병관리청이나 중대본 쪽에서는 풀자고 했는데 청와대 내에서는 김호란 방역기획관이 반대를 했다. 그러면 이번에는 김호란 방역관 얘기가 맞았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사실관계 이 인센티브에 관련된 여러 가지 또 분위기 완화에 관련된 의사결정을 누가 주도했느냐에 관한 사실관계 확인이 가장 첫 번째이긴 하지만 어쨌든 결과로서의 흐름에 보면 김호란 방역관에 대한 책임 논란이 그렇게 편치는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야권의 공세는 이렇게 이제 펼쳐지고 있는데 여권 내에서는 이게 이제 대선 후보 경선이 지금 이제 본격화 본선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이 되면서 일부 이제 이재명 지사를 제외한 나머지 주자들 같습니다. 5명의 주자들은 대체적으로 좀 이게 특별한 상황인데 연기를 하든지 아니면 형식을 뭔가 바꾸든지 뭔가 좀 어쨌든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김 의원님 보시기에 이게 뭐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그 연기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얘기한 건 아닌가. 정세균 전 총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경선 연기론 2판이죠. 보면 네, 이제 지난번에 한번 2라운드인데 네. 사실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경선 과정도 대부분 우리가 유튜브 생중계라든지 방송사 중계를 통해서 봤지. 네, 네. 옛날처럼 현장에서 마이크 잡고 이게 정말 중후장대한 목소리 마이크 가지고 유세하는 걸로 이렇게 하지는 않았단 그렇죠. 말이에요. 예, 보면. 예, 예. 그러니까 지금도 얼마든지 사실은 온라인을 통해서 이게 가능한 상황이다 보니까 네. 굳이 이게 무슨 4단계로 방역이 강화됐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상황이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밖에 외부의 물리적인 상황은.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당 내에서 하락세잖아요. 보면 네. 느낌이 그렇고 예, 계속 좀 비판을 많이 받았죠. 예. 가지 발언 등 해서. 예, 네. 여러 가지 이제 화살을 많이 받고 있고 그게 당내 경선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조금은 당내에서 좀 상승된 것 같아요. 보면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좀 더 넉넉하게 벌고 싶은 마음들이 있고 그리고 이낙연 후보 아닌 다른 후보들도 마찬가지로 시간을 벌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보면 그래서 여전히 이재명 대 반 이재명으로 제2의 연기론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여져요. 오늘 그 한국사회 여론연구소 조사 결과 따르면은 이낙연 전 대표 지지율이 상당히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와의 지지율 격차가 8.8%포인트 차로 이렇게 한 5.5% 이상, 5%포인트 이상 이낙연 전 대표는 상승을 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김 의원님 보시기에 이게 뭐 경선 연기가 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그건 여전히 힘겨루기 문제. 힘겨루기의 문제다. 힘겨루기의 문제고 또 송영길 지도부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의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어쩌면 경우에 따라서는 좀 더 치열해질 수 있는. 그 문제를 어쨌든 또 밀어붙이는 쪽은 좀 더 세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럼 송영길 대표로서는 참 더 또다시 이제 고민의 네. 시간을 맞이하는 거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그 부분은 상호 간의 힘의 역관계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다. 네, 그 역사상 처음으로 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이 되면서 우리 일상생활에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정치권 여야에도 이 문제를 계기로 해서 여러 가지 지금 이슈들이 돌출하는 것 같습니다. 김호란 방역관의 책임 문제, 또 이제 여권 내에서는 이 경선 연기 문제 이런 것들이 다시 또 재점화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론이 날지 한번 같이 지켜보시겠습니다.